네, 저는 퀸텟 시스템즈 박성용 대표이사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데이터 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AI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레그가 진짜 충분한가? 레그 하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만족스러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그래프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정확하게 추론을 하고 더 맥락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싱글 스토어와 퍼피 그래프를 제로 ETL 없이 레그를 구축하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발표는 기존 레그하고 그래프 레그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레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퍼피 그래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싱글 스토어하고 퍼피 그래프가 어떤 조합으로 최적의 AI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존 레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있냐면 레그는 문서는 굉장히 잘 찾아요. 검색 엔진처럼 굉장히 잘 찾고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레그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범용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럴 땐 잘 찾는데, 문제는 레그라는 벡터 DB 자체가 우리가 검색할 때 유사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서 유사도가 없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라든지 또 기타 어떤 버전이 있는 여러 버전 1부터 뭐 버전 뭐 100까지 이렇게 어떤 제조 상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그 답을 피딩을 못하고 약간 갑자기 AI가 메롱 상태가 됩니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론 자체, 레그 자체가 추론을 하진 못합니다. 이유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를 주는데 그 데이터 안에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연결시켜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레그 캐테고라이즈를 한다든지 인덱싱을 해가지고 계약서 레그, 상품 DB, 뭐 VOC 뭐 이런 식으로 레그를 쭉 쪼개 놓는 거죠, 내부에서는. 그리고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LLM이 걔를 잘 해석해서 답변하고,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걸 하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상품 DB도 보고 계약 DB도 보고 합쳐가지고 LLM에 보내서 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충분히 레그만 가지고도 지금 엔간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 레그를 보시면은, 자, 고객이 있고 고객은 계약하고 연결이 돼 있고 계약은 또 상품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연결 관계를 함께 뽑아서 LM한테 보내고 관계와 함께 보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피딩하는 게 그래프 레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자, 장표를 맨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얼 환경에서 일어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죠. ERP에는 주문 데이터가 있고, MES에는 생산 데이터가 있고, 설비 센서 데이터는 센서에 대한 어마어마한 로그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품질에는 품질
평가 내역이 쌓일 거고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이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을 데이터를 쫙 모아 가지고 요즘에 온톨로지 굉장히 유행하는데 관계를 자르고 각각 엔터티 우리는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에 붙여서 어떤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래프, 지식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지식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은 부품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부품을 딱 집어가지고 이 부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오면 부품과 관련돼 있는 벤더사부터 주문 내역 어떤 설비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검사는 어떻게 됐었는지를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포도알처럼 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관계와 같이 그 데이터를 이제 LLM에 보내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공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전문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설비는 잘못됐나? 부품이 문제가 있는 건가? 벤더들이 과거에 어떤 제품이 주로 문제가 됐었는지 다 검색을 한 다음에 각각을 연결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원인 진단을 하는 거죠. 똑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다가 제가 도대체 온톨로지가 뭐지라고 해서 컨셉철하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조를 정의해서 지식화하는 게 온톨로지라고 딱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지식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퍼피 그래프라는 애만 그래프 DB가 아니고 세상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네오4j가 있고 AWS의 넵튠이라는 게 있고 뭐 기타 많이 있는데 왜 그럼 여태까지 그래프 레그를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엄청 비쌉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비싼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정말 비쌉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가 3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중화하면 곱하기 6이 돼서 코어로 라이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프DB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데이터 레이크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고 기타 뭐 여러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데 그래프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도 완전 뒤집어서 기존과 다른 포맷의 데이터 구조로 집어넣는 게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그래프가 노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노드로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포먼스에 좀 퀄이나 이런 속도에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피 그래프가 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회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오4j 출신들이 나와서 퍼피 그래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자, 이 회사는 머리를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자, 왼쪽을 보시면 지금 그래프 DB를 구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ERP, CRM, MES, IoT, 뭐 센서 데이터, 물류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또 전처리 작업을 하고 온톨로지화 시켜서 그래프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넣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DB를 만들게 되면 퍼포먼스가 좋죠. 사이퍼 쿼리나 크램링 같은 쿼리를 딱 때리면 자연어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 큰 데이터베이스가 또 하나 들어온다는 게 부담이 돼서 퍼피 그래프가 머리를 쓴 거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로 ETL이에요. ETL이라는 건 ETL 과정에서 뭐 데이터 무결성도 깨지고 데이터 그 최신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데이터 소스에다 직접 파이프를 꼽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 옵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결국에는 쿼리 하나로 바로 뽑아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쿼리를 날릴 때 이렇게 날리죠. 쿼리를 하나 하면 ERP에서 하나 뽑아오고 CRM에서 쿼리 뽑아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뽑는데, 얘네는 아예 원 쿼리로 ERP, SCM, SEM의 MES의 데이터를 쿼리를 동시에 날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노드와 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피그래프는 자기네들은 쿼리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쿼리 소스, 저게 이제 ERP, CRM이라는 SQL 소스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NoSQL은 뭐 로그 데이터라든지 이제 몽고DB 같은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회사는 레이크로 쭉 올라갈 것이고, 또는 없는 회사는 바로 그래프 DB로 올려서 엄청난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피그래프는 그냥 커넥터만 연결해서 바로 쿼리 하나로 동시에 여러 소스에서 유사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ETL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장점이 다중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와 경로를 가지고 있고 타임 시리즈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벡터 DB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잘 추론하는 거, 그리고 어떤 추론에서 로지컬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성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싱글 스토어하고 퍼피그래프가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바이트를 받은 것 같은데, 자, 싱글 스토어 장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벡터 서치가 가능하다. 유사도로에서 굉장히 빠르게 서치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키워드 서치, BM25 알고리즘 써가지고 또 키워드 검색까지 간다. 근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서치도 된다라는 쿼리의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파워풀한 건 HTAP, 리얼타임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온다는 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현존하는 레그의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수한 싱글 스토어조차도 데이터의 관계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좀 퍼포먼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퍼피그래프하고 싱글스토어가 두 회사가 좀 파트너십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피그래프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DB가 없으니까 얘는 바로 싱글스토어에 커넥션을 연결을 시키면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죠. 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리고 퍼피그래프는 그 데이터에 대한 관계에 대한 구조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컨텍스트 퓨전을 한 다음에 LLM한테 보내서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ERP, CRM, MES, PLM 이런 레거시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퍼피그래프가 파워풀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바로 이 운영 시스템한테 죄송합니다. 빨대를 꽂고 데이터를 쿼리를 날리는 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억셉트를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싱글 스토어로 리얼타임으로 쭉 데이터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쿼리를 날리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퀸텟 시스템즈는 현재 AI 비즈니스를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AI 옵스, 5옵스라고 하고 AI 옵스라고도 하는데 ML 옵스, LLM 옵스, 레그 옵스, 에이전트 옵스, 앱 옵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그 옵스에 저희 퍼피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온톨로지 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에이전트를 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즈 케이스를 좀 이렇게 뽑아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서 그래프 레그가 왜 필요한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뽑아 왔습니다. 처음에 첫 왼쪽 페이지는 이런 맵처럼 이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하는데 저걸 네트워크 차트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차트를 원 쿼리로 쭉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세일즈에서 쓰는 화면인데 영업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영업 기획건을 찝었을 때 이 영업 기회에 관련된 영업 사원부터 어떤 관심사항, 키맨 이런 네트워크 맵이 한 번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뽑아가지고 LLM이 코칭을 세일즈 메소돌로지에 의해서 코칭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 영업 회의를 영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번 주, 다음 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이 분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렉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 영업사원이 뻥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회하고 서치하고 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결국에는 탑 매니지먼트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영업활동 제일 안 하는 직원들 누구야? 이렇게 뽑았을 때 놀고 있는 직원을 찾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모를 했을 때. 예, 케이스 2번은 이거는 진짜 우리 IT 하는 사람들의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떤 프로그램 단위 업무가 개발자 한 명한테 종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녀야 되고 협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 저희가 그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121개고요. 테이블이 123개 테이블이고 뷰 함사 10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있어요. 저희가 테이블 숫자도 카운트를 못했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체를 온톨로지로 구성을 하고 그래프 레그로 구축을 하면서 소스에서 테이블 뽑아내고 이런 엔터티 테이블 뽑아내고 변수 뽑아내고 함수 뽑아내고 한 거예요. 자, 지금 121개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121개에서 신규 요건이나 변경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업무를 모르는 제3자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무서워서 손 못 대거든요. 자, 여기에 저기 한번 볼까요? PB 메인이라는 걸 하나 치면 관련된 저 노란색 프로시저가 쫙 보입니다. 맵이. 그러면 저기 자동차라는 FC 자동차를 클릭을 하면 저 자동차 프로시저랑 연관돼 있는 또 프로시저들이 쭉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맵이 보일 수 있는
이걸 온톨로지화 시켰고요. 얘를 통해서 거꾸로 ERD의 릴레이션도 뽑아냈습니다. 사실 여기 IT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실제 산출물, 그러니까 문서와 실제 오퍼레이팅하는 그 테이블은 상이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ERD를 뽑았고 얘를 다시 온톨로지화 시켜서 그래프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적성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뭐를 고친다 이러면 찍으면 관련된 펑션과 그 프로시저 함수들이 쭉 맵으로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치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 요구사항을 넣으면 프로시저 뭘 고치고 몇 번째 라인까지 딱 이동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트가 실제로 코딩까지 가는 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 환경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물류 생산할 때 퍼피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갈 거냐. 자, 제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일단 샘플링을 하시게 됩니다. 샘플링을 한 다음에 LLM에 돌려서 온톨로지 모델링, 그래프 모델링을 초벌 구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퍼피 그래프의 온톨로지 그래프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소스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로지컬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든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저 맨 위에 보면 ERP, 공급망, 포스트그레 SQL 사용하고 있고요. 제조 공정 쪽은 싱글 스토어 쪽에 데이터가 있고 영업 고객은 MySQL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저 맨 왼쪽 끝에 보면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로그가 계속 올라갑니다. 트래킹하면서. 그러다가 오류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빨간색으로 트리거가 딱 걸리고요. 저기서 빨간색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 오류가 공급사부터 설비 몇 번이 연결돼 있고 문제고 어떤 고객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쭉 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더 디테일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원인 파악을 하는 거죠, 결국에.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프롬프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중단된 자재가 영향을 주는 설비와 그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창이 맨 밑에 이건 그렘린 쿼리가 이제 실행된 건데 쿼리가 실행돼서 각각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AI가 조치 사항이나 이런 피딩을 쭉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마무리 드리면 일단 그 지금 싱글 스토어를 제가 본 지가 5년인가 6년 초창기 때부터 봤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좀 배도 아프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킨텍 시스템즈의 박성용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